오늘 이제 뭐 원래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음. 그래도 오늘 이제 지난달에 그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반이 되는 게 뭔가라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게 호흡 수행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대체로 이제 어느 하나의, 우리가 보통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이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마음을 거기에 계속 몰아가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는 거는 이제 바른 견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바른 견해를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하기도 합니까?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른 삼매가 꼭 사성제뿐만 아니라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그렇다면 이제 그게 우리 수행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선을 버리고,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이 수행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른 정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른 기억이 생기고 삼매로 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데 제일 기반이 되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면, 제일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마음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선한지 불선한지, 이거를 알아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른 견해가 여기에 개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개입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쭉 이어감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이런 과정이 이제 바른 삼매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삼매를 닦는 것도 결국 이제 지혜를 통해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관찰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수행할 때도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이제 수행이 잘 안 되고 계속 뭔가 겉도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좀 배워오고 와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을, 내가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는데 이 호흡 수행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잘못하면 계속 욕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수행이 진보가 있을 수가 없고 계속 그 욕망으로 달리게 되면 거기서 수행이 계속 잘 되다가 안 되다, 잘 되다 안 되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해서 그 마음을 정화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들뜨고 뭐 마음이 어지러운 건 다 뭐를 기반으로 일어납니까? 다 번뇌를 기반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뇌가 가라앉고 장애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막 계속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 간화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호흡 수행을 빼고라도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최대의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집착, 그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을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래를 버려야, 가래를 내려놔야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집착이든 간에 그 집착이 우리에게 계속 많은 괴로움들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제 집착, 탐욕이 있으면 성냄도, 그 반작용은 성냄도 일어나고, 이 탐욕을 지탱하는
탐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들을 번뇌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분화되면 더 이제 거친 번뇌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면 거기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개발할 거 개발 이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정화되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 점차 이렇게 빛바래게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점차 개발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그게 중요한데 지난번 법회 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 관찰하는 거는 결국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은 마음을 관찰하라 그러면 자기 생각을 아는 거를 마음을 관찰한다고 생각이 쉽거든요. 생각은 보통 대상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통 어떤 뭐 이건 종이다 뭐다 분별하는 그거를 아는 것도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우리가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마음이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성냄이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이제 그거를 알고 그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른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이걸 봐야 바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이제 보통 생각이라는 건 대상을 분별하는 데 주로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저건 뭐고 저 사람은 뭐 키가 크고 뚱뚱하고 뭐 이렇게 분별하는 데 작용하는데 그 분별할 때 내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집착 때문에 하는지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지 이거는 이제 보통은 잘 모른단 말이죠.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마음 관찰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뭐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하고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냥 놔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해도 삼매는 이제 집중은 개발되는데 그러면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안 생기고 그냥 생각만 계속 놓아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당장은 집중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집중이 잘 될 때 나타나는 뭐 희열, 행복, 빛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타날 때 이게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역시 탐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매이지 않고 내려놓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런 게 나타났으니까 좋다고 생각 여기서 다시 이제 욕망으로 뭔가 이걸 다시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이 욕망을 처리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수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욕망인지, 욕망으로 인한 생각인지, 화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의심인지, 뭐 이런 거를 그 정도까지는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 하면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생각이 이게 뭐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걸 처음에는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초보자 때는. 그죠? 이게 뭐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은 아직은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도 지혜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실상이 뭔지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아직 그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이제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조금, 처음에는 좀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호흡 수행할 때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맨날 실제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 쓰는 단어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의 형태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수행하면서 또 내가 일으켰던 그 생각이 뭔지 이런 거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반조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반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는 생각이 딱 오면 또 내 욕심내는구나, 화구나 이런 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특히나 이제 이런 생각의 변화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일상이거든요. 일상 속에 이제 호흡 수행 때는 뭐 아무래도 생각이 그렇게 다양하게 안 나타나도 일상 속에서는 뭐 사람들과 부딪히고 뭐 다양한 경계를 보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연습을 잘 해놓으면, 그죠? 이게 욕망이구나. 이런 게 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해둔 지혜가 있으면 이제 호흡 수행 때도 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어나면 즉시 그냥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게 쉬워진다. 이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에 익숙해진다. 결국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처음에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오랜 시간 보고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하고 어떤 식의 그건지 뭐가 쌓이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정보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수행적으로 말하는 바른 기억이거든. 삼마사띠거든요. 그런 기억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바른 기억이 이게 이게 쌓인다는 게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체득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딱 움직이자마자 이거는 뭐구나. 워낙 이게 그걸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알아지고 또 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딱 움직일 때 그 생각이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지를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이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마음을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수행하실 때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할수록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초가 튼튼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생각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을 움직이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저리 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압도당해 버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하는 생각이 어떤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휩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그 마음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마음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많이 하면 이 마음이 딱 생각이 움직여 나갈 때 벌써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좀 세속적인 말로 하면 쎄한 게 있어요. 이게 계속 뭔가 들떠 있고 뭔가 마음이 이래 흥분되어 있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움직일 때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마음 관찰이 일단 기반이 됐을 때 우리가 올바른 수행 삼매로 가는 그 토대가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는 거 첫 번째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꼭 호흡 수행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는 대상을 보는 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대상을 분별하고 이런데 그 대상을 분별하는 자기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욕망을 기반으로 이 대상을 막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기반으로 하는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평온하고 자애롭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화합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훈련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런 호흡 수행할 때도 이제 아주 좋은 토대가 돼. 이게 소위 말해서 마음 관찰이 가장 중요한 통찰지의 토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에요.
그 마음 일단은 이게 버려야 될 건지 탐욕이라고 딱 파악이 되면 그건 이제 놓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라는 걸 알면 놓고. 그래서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생각이 우리 그거를 되게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대상을 분별하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즐기던 대상들이 있단 말이죠. 이 생각, 저 생각, 또 미래에 대한 계획, 과거에 대한 생각, 뭐 또 가족에 대한 생각, 뭐 성공에 대한 생각, 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화가 났던 거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런 생각들을 움직이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움직여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5가지를 부처님께서 5장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즐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악의, 성냄, 이런 거죠. 우리가 화가 나면 상대에 대해서 악의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태혼침이나 덜뜸후회, 의심, 이런 게 우리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번뇌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때. 내가 탐욕이다 이라고 나타나진 않잖아요. 내가 성냄이다 이라고 나타나지 않죠.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뭔가 옷소리를 내거나 뭐 불편하게 이런 자꾸 수행을 방해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좀 소리 좀 안 내지 왜 저러냐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생각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이거 내가 화내고 있구나. 또 수행을 잘하려고 하고 막 뭔가 결과 오늘은 꼭 내가 삼매를 경험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뭐 한번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욕망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욕망이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면 후회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게 맞나? 이 수행법이 맞나? 이렇게 하는 건 의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여기서 더 이상 막 분석하거나 이럴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지 생각을 움직이는 그 마음 상태, 이게 뭔지만 알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일어나는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냥 단지 내가 또 욕심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성냄이다 라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우선에 이제 호흡 수행할 때는 그렇게만 해도 생각들이 점차 처음에 이제 거친 것부터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그죠? 막 거칠게 움직이던 이런 생각들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뭔가 이제 막 호흡이라는 이 단순한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내가 즐기던 생각들로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번뇌 장애 작용이라는 걸 알면 그냥 계속 알아차리고, 이 생각은 내려놓을 땐 단순하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이거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호흡으로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식으로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생각들이 실상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대상을 대하는지 그게 이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친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처음에는 막 거칠게 생각이 막 온갖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다가 점차 이 생각이
예전에 이제 1차 번뇌, 2차, 3차, 4차 생각이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던 게 뭐 한 4차에서 멈추고 3차에서 멈추고 2차에서 멈추고 나중에는 일어나자마자 딱 그냥 관심이 딱 끊어지고 이렇게 오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거칠게 생각이 움직이지만 이거를 이제 이게 장애일 뿐이다. 장애라는 걸 알고 이제 놓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생각들이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거친 생각들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분화가 덜 돼요. 우리가 뭐 빤빤짜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생각이 계속 분화되는 걸 빤빤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불쑥 일어나고 그걸로 말아버리지, 일어난 다음에 이걸 계속 이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행이 점차 이제 그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힘이 강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빨라지고 예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돌아오는 힘도 훨씬 빨라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수행이 향상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이제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이 분화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가둬져 있는데 뭔가 쑥 지나가고 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이게 내가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거의 안 깨게 돼요.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확 휘저어지고 생각이 일어나면서 확 휘저어지고 이런데,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냥 생각이 슥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이 정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되면 마음이 좀 고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좀 고요하고 평안하다, 평온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수행하는 게 조금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쓱 스쳐지라고 이런 생각들은 그냥 1차적인 그냥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에게 그 큰 마음의 동요나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제 장애가 좀 놓아지면서 생기는 고요함, 그리고 희열도 조금씩 맛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희열과 행복도 좀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주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몸의 감각, 오감들이 좀 많이 느껴지겠죠. 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건 생각은 아니잖아요. 오감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자극을 아는 정도인데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소리도 그냥 들리고 슥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저 소리가 뭐지? 왜 저 소리가 들렸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통증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통증에 대해서 그냥 이런 통증이 있구나라고 알고 가면 이건 그냥 오감, 감각에 불과한 건데 이 통증을 싫어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은 화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욕망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작용하면 또 이게 새로운 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 수행해 보면 생각하고 감각하고 대체로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감각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감각이 일어나도 그 감각을 뭐 간지러운 거 이런 것도 감각이겠죠. 그죠? 뭔가 이래 여가 묵직한 이런 것도 감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바로 이제 숨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감각도 수행에 하는 건 아니에요. 통증도 우리가 그냥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화로서 심하게 반응하면 그것도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그냥 통증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고, 물론 이제 이 통증이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살짝 바꿔주고 해도 돼요. 초보자 때는 다리를 좀 긴장을 완화시킨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도 좀 가라앉고
몸도 이런 몸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처음 수행할 때 몸이 불편하고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이제 몸에 대한 불편한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도 편하지 않고 이런데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몸과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도 별로 없고 몸도 이제 몸에서 감각도 별로 없고 이러면 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숨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완전히 몰입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각이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가끔 일어나지만 이 숨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 고요한 그 상태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뭐 한 1분 정도 되다가 이게 처음에 몇 초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길어져서 1분, 2분, 3분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 요때가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 생각이 일어난 거는 단지 알아차리고 놓고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하는데 여기서 수행이 조금 이제 호흡에 잘 알아차리고 딴 생각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 더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 상태, 이 호흡만,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해오듯이 이제 숨을 알아차리고 있다. 생각이 스쳐지면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너는 생각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게 두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지나가는 것만 순간적으로 알고 바로 그냥 숨에 가만히 우리가 느껴지긴 그렇게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각이 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길게 그냥 이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다른 액션을 취하지 말고 이 상태를 꾸준히 좀 더 내가 지난번 시간에는 한 5분 하니까 또 깨지고 5분 하니까 깨지고 이 5분도 정확한 건 아니죠.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할 수 있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도 마음에 결심을 하면 또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태를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뭔가 숨에 머무는 이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태가 길어지는지 이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감각적으로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는 게 결국 뭐가 돼요? 삼매력이거든요, 이게. 이 삼매력이 강해질수록 이렇게 스쳐지는 생각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호흡과 하나 돼 갖고 머무는 그 시간들이 이제 처음에는 1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2분, 3분, 4분, 5분, 1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있어도 특별히 마음에 동요 없이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된 상태 그런 완전한 선정 상태는 아니더라도 거의 생각의 방해가 거의 없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뭐가 되냐면 그 순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에서 미세하게 삐져나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잦아들면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밀도가 점점 강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것도 욕망이고 하고 알고 이제 내려놓고 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 슥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굳이 막 다 분석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숨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감각을 익히면서 이 숨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조금씩 더 늘리려고 욕심을 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길어지고 순도도 높아진다. 이게 점점 더 밀도가 강해지고 순도도 높아지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나중에 희열과 행복이 이제 그만큼 장애가 좀 더 철저히 놓아지는 거잖아요. 장애가 더 잘 놓아지면 버려질수록 우리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행복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머무는 게 쉽겠어요? 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삼매의 힘이 약하면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으로 이렇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나중에는 희열과 행복이 이걸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왜? 행복한 거는 우리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 세속에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왜?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마찬가지로 이 호흡 수행할 때도 이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점차 이렇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있는 시간이 안 지루해지거든요. 이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빨리 종 안 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벌써 종을 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바른 삼매를 닦아 나가는.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성과 불선,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차리고 놓는 그 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혜의 힘으로 이제 장애가 놓아지면서 삼매에 들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이 고해지고 이제 집중이 잘 되고 하면은 그 상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면 또 뭐가 설그머니 일어나겠어요? 참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계속 경험하고 싶고, 이거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런 가래가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행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평소에 세속적인 세속의 그런 생각으로 인한 장애는 거의 없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잘하고 싶고 빨리 삼매를 경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조급함이라든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이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기 쉬워. 그럼 이것도 역시 어떻게 이런 게 딱 스물스물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가 여기에 애착하고 있구나 하는 이걸 욕망으로, 이거를 탐욕이라고 보고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장애의 형태거든요. 처음에는 세속적인 생각이 놓아지는 게 어려운데 나중에 되면 이 수행의 순경계에 대한 가래, 이게 사실은 또 잘 안 놓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수행을 방해해서 깊이 더 잘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순경계에 대한 일어나더라도 뭔가 여기에 달라붙는다 그러면 이건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경계에 대해서 달라붙는, 이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가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파악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가래라는 걸 이해하고 여기에 애착이 매이지 않으면 그냥 즐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뭐 경험하는 거,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거에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수행의 일종의 과복 같은 거니까 우리가 수행의 좋은 결과로서 받는 뭐 보상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달라붙는 순간 이게 이 수행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욕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수행하다가 잘 됐을 때 또 걸릴 수 있는 장애를 걷어내고 계속 우리가 이제 삼매가 향상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도 뭐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마음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집착하고 이것도 역시 내가 순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게 이제 이걸 집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게 이걸 집착인지 모르면 계속 이렇게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생각이 놓아지고 생각이 거의 다 없어지면 아주 이제 몸에서 감각 같은 것만 주로 이제
많이 남게 되고 이래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희열과 행복, 나중에는 또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밝아지는,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것도 가려의 대상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빛이 나타나면 이게 완전 신세계거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경험하지 못하던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가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미따라든가 희열과 행복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이지 않고 경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기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여기 걸리는 순간 이건 또 새로운 장애가 일어나는 게 되니까, 이것이 걸리고 장애가 일어날 때 또 내가 여기 집착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걸 놓고 가다 보면 수행은 계속 향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 그런 말 있죠. 도고마성, 이런 말 들어봤죠? 도가 높으면 마구니가 더 성하다, 이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수행을 잘하다 보면 수행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자만에 빠지거나 그거 갖고 막 우쭐하거나 또 그거에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그래서 오히려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수행하면서. 그러면 이제 희열과 행복이라는 게 호흡에 머무는 힘을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행복하니까 여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고, 오래 머물다 보면 딴 거 안 하고 호흡에 머무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삼매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니미따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니미따를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이건 니미따는 뭐 앞에 그냥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거니까 저절로 대상이 잡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몸에서 이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던 몸에서 뭐 통증이라든가 이런 감각도 점점 가라앉게 되고, 또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우리 몸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되게 마음 편할 때는 몸도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정말 기분 좋고 이러면 몸도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가까이 가고 희열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면 몸도 확 이완이 돼버립니다. 몸에서 오는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몸의 감각마저도 사라지면서 완전히 이제 그 몰입된 상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삼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선정에 들면은 이 몸도 완전히 이완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요즘은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보면 삼매에 들면 일주일간 있을 수 있었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식이 거의 이제 멈춰진, 거의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의 안 쓰이고, 그리고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몸 안 움직이고 있으면 몸이 다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는 몸에 자동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몸이 이완이 잘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삼매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애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쫓아가지 않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1차, 2차, 3차로 번지지 않게 1차에서 멈추게 하는, 가급적이면 생각이 없어지는데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난 상태로 사라지게 빨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힘이 강해질수록 그거는 빨리 돌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래 머무는, 그러니까 그냥 수행이 이제 딴 생각 없이 호흡과 잘 하나가 돼 있으면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잘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감각을 키워라. 그러다 보면 희열과 행복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머무는 시간을 오래 좀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이 점차 향상되는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삼매에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행하실 때 그 마음 관찰이 되게 중요한 걸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게 이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로드맵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산매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또 산매는 좀 막 너무 번거롭고 바쁘고 이러면 또 퇴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금방 찾아갑니다.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을 이미 다 메커니즘을 파악해 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집중만 했다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그 길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꼭 이제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수행 끝나고 나서 수행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자기 마음 상태를 이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알아차리는 마음 관찰의 힘을 평소에도 많이 기르고 수행 중에도 기르고 이게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이제 삼매는 잘 닦여진다는 거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고 실습에 실제로 한 30분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분 같이 정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반주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